오늘 준비한 저희 파워 서플라이 백투 베이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파워 서플라이 가장 많이 쓰시죠? 아마 기본 계측기라고 하면은 오실로스코프, 멀티메타,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실험실에 각각 한 대 이상은 전부 다 비치하고 계실 겁니다.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한 270 종류가 되는데요. 물론 단종되고 또 이제 유사한 제품들까지 합치면 한 5, 600까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 실험용으로 쓰는 그런 낮은 와트 수의 파워 서플라이 한 90 종류 되고, 나머지 좀 퍼포먼스라든가 좀 용량이 큰 것들, 그런 것들이 한 180 종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간단한 아젠다는 파워 서플라이 토폴로지를 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베이직 오퍼레이션, 아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사용들 많이 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으실 텐데 한번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웃풋 특성, 오퍼레이션 모드, 그리고 센싱, 로컬 센싱, 리모트 센싱 하는 거하고, 그리고 보호 모드, 파워 서플라이다 보니까는 이게 전원을 공급하고 큰 전류가 들어갈 때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좀 보호하는 그런 모드들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프로그램이라 해서 상당히 좀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분이 게오르그 시몬 옴이라는 독일의 학자인데요. 그분이 가만히 자연학 탐구를 하다 보니까 발견한 원리가 있는데, 전압은 항상 전류와 저항이 비례한다. 여러분들 옴의 공식 다 아시죠?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물리적 현상이 발생을 하고, 저희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원리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V는 IR이라는 공식, 그리고 파워, P는 VI. 그래서 여기 보면 파워가 커런트 곱하기 볼테이지에서 와트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DC 같은 경우에는 와트라고 표현을 하고 AC 같은 경우에는 VA로 표현을 하죠. 비슷한 용량이 하지만 그래도 매뉴얼이나 데이터 시트에 보시면은 장비 소요 전원할 때는 VA를 표시를 하고, 용량을 공급할 때 DC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와트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이 전원 공급기가 가지는 역할,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설정한 전압하고 전류값을 제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 될 수 있으면 노이즈가 좀 적어야 되겠죠. 네, 그런 역할입니다. 이쪽 오른쪽이 전류, 수직 쪽이 전압이라 그러면 이만큼의 파워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전원 공급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 토폴로지라 그래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파워 서플라이들에는 두 가지 종류로 존재합니다. 한 가지는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 두 번째는 SMPS. 둘 다 전압 AC를 받아서 DC를 생산하는 용도는 똑같지만 원리에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AC 전압을 받아서 어느 정도 낮은 전압으로 다운을 시키고요. 트랜스폼 시켜서 이쪽 브릿지웨로 해서 AC를 DC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받은 전류를 캐패시터로 통과하면서 약간 좀 깨끗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쪽 TR에서 정해주는 전압에 맞춰서 출력 전압을 생산하게 됩니다. 나가기 전에 물론 캐패시턴스를 통해 가지고 필터를 한번 더 거치고요. 이게 이제 리니어 원리고, SMPS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어느 정도 정류를 시킨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합니다만 이쪽에서 트랜지스터에서 전압 설정해서 전압 조절하는 것 대신 이쪽에는 모스 FET 그쪽 소자, 어떤 PWM 소자를 이용한 스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속도로 인해 가지고 일단 전압을 설정을 해서 출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장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의 장점을 보시면 상당히 노이즈가 작습니다. 리플 노이즈,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킬 때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패스트 트랜전트 리커버리라 해서 만약에 0V에서 10V, 또 10V에서 0V로 떨어뜨릴 때 전이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빠르고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고, 단점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효율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되죠. 예전에 진공관 아시죠?
진공관 오디오 지금도 애호가 분들은 많이 쓰시는데 전력은 엄청나게 소모하면서 물론 뭐 퀄리티는 좋지만 그 나오는 출력은 좀 이렇게 낮은 쪽밖에 생산을 못하는, 그래서 약간 500W 이하의 언더에서만 그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 아날로그 소자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 와트 소모도 높으면서 크기도 좀 덩치가 좀 큽니다. 그래서 움직이기가 좀 힘들고 그런 단점이 있고요. 여기 있는 모델들은 저희 뭐 키사이트 모델이니까 벤치탑 모델하고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그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원리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처음에 AC 라인 그 벽에다 콘센트 꽂아가지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런 그 트랜스폼을 시킵니다. 트랜스폼도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C 큰 전원을 약간 낮은 전압으로 낮추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를 통과하면서 모든 그 플러스 성분, 마이너스 성분은 플러스 성분에 있는 이런 사인파 쪽에서 전부 위쪽 플러스 되는 부분만 생성을 하고 다시 어떤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아주 잔잔한 DC 성분으로 만들어주는데, 이때의 그 노이즈를 얼마큼 줄이느냐 뭐 이런 것들이 핵심 관건이 되는데, 이쪽에서 필터링 거친 다음에 설정 전압을 계속 피드백 줘가면서 출력시키는 이제 그런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트랜스폼이고요. 이쪽에 그 여러분들 아마 회로 열어보시면은 코일 많이 감겨 있는 전원부 쪽에서 트랜스폼을 많이 보실 텐데, 왼쪽에는 감겨 있는 횟수랑 오른쪽에는 감겨 있는 횟수의 비례해서 전압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번 감고 이쪽에 만약에 100번을 감으면 10대 1 정도의 비율이 생기죠.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120V가 12V로 다운되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릿지웨어로 간단하게 다 설명드리면, 아까 이 플러스 성분, 마이너스 성분 모두 플러스로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이렇게 사인파 큰 것들이 전부 다 플러스 쪽에 있는 작은 사인파로 다시 이렇게 생성이 되죠. AC 볼트가 플러스 성분일 경우에는 이쪽을 통과합니다. 이쪽을 통과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거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길을 그 회로를 갖고 있고, 마이너스 쪽으로 떨어진 신호가 들어올 때는 이쪽 그 밑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와서 다이오드 통과하고 플러스 통과한 다음에 마이너스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AC 성분을 DC 성분으로 점차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죠. 이거 뭐 회로적인 얘기니까 뭐 예전에 아마 다 공부하셨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가 있고 스위치드 SMPS 파워 서플라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드는 장단점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위치로 동작하다 보니까 효율이 좀 좋습니다. 작은 패키지지만 어떤 하이 파워까지 낼 수가 있고, 그리고 효율이 상당히 높고요. 단점으로는 아까 그 리니어의 반대입니다. 리플 노이즈랑 그 다른 노이즈 성분들이 좀 크고, 그리고 프로그래밍해서 동작시키는 속도가 좀 느리고요. 대신 그리고 또 트랜전트 리커버리, 회복되는 시간이 리니어에 비해서 좀 느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도는 뭐 다양하게 쓰는 것이 있을 거고요. 현재 SMPS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뭐 N6700 시리즈, 5700, 8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 SMPS가 항상 리니어보다 퍼포먼스가 떨어지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6700 중에서 6780 시리즈가 모듈이 있어요.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로우 쪽, 낮은 쪽 정밀도가 높아서 SMU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소스 앤 메저먼트 유닛, 반도체 쪽이라든가 특히 모바일 하시는 분들이 배터리 충방전, 뭐 전류 분석하실 때 상당히 도움 많이 되는 그런 모듈이고, 지금까지 어떤 뭐 토폴로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아웃풋 특성과 다른 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가 출력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던 파워 서플라이는 이 전류 쪽, 전압 쪽 설정해 놓으면은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이게 파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요 범위 내에서만 동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해서 레인지를 2개를 만들어내는 그런 파워 서플라이가 생겼습니다. 전압은 약간 낮지만 암페어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고, 또 전류는 좀 낮지만 볼테이지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그 모드가 있고, 이게 이제 듀얼 레인지고, 스펙을 보시면
그냥 대부분 렉탕글라도 있겠지만 듀얼 레인지가 좀 많고요. 벤치탑 실험실에서 쓰는 이런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멀티 그 레인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같은 파워지만 전압 전류를 그만큼 더 자유자재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파워 서플라이가 형성이 됐고, 여기에서 더 나아간 모드가 오토 레인지 모드가 있습니다. 파워가 같은데 전압 전류를 이 레인지 설정 안 해도 자동적으로 알아서 그 전압 전류가 형성이 되는, 대신 제한점이 있죠. 파워 서플라이다 보니까 Imax,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전류값, 최고의 전압값을 벗어날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이제 생성을 조합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작 모드 하면 여기 보시면 가장 큰 게 CV 모드랑 CC 모드, 컨스탄트 볼테이지, 컨스탄트 커런트. 이 두 개가 있는 대부분의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나와 있는 파워 서플라이 모드는 기본적으로 이 컨스탄트 볼테이지 모드로 설계가 됐고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전류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 로드 값이 로드라는 거는 파워 서플라이에 물려 있는 그 대상물, 그 값이 저항값이 약간 바뀌더라도 전압은 유지하면서 전류만 이렇게 가변시키는 그런 모드로 동작을 많이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전류가 고정이 되고 전압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류가 고정됐다 그래서 컨스턴트 커런트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unregulated state가 가끔 뜨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를 켰는데 키자마자 이 UNR이라는 마크가 뜨고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고장입니다. 레귤레이티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류가 안 돼서 고장이 났다는 의미고 수리를 받으셔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1A 1V 또 1V 1A를 1옴에다가 만약에 동작을 시키면 모드에 따라서 어떤 파워가 생성이 되는데 1V에서 0.5V를 바꾸면 아까 그 옴의 공식 아시죠? R은 I분의 V 그래서 0.5 나누기 1 하니까 0.5인데 그러면 전류가 저항값이 전류가 I가 R분의 V니까 0.5옴 정도는 돼야지만 이게 파워 서플라이 동작을 하거든요. 0.5A 정도. 근데 만약에 그 전압을 갖다 0.5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0.5로 낮추고 전류 레벨을 갖다가 0.1A로 고정을 시켜버리면 물리적인 현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돼서 그 파워 서플라이가 도저히 생산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UNR 마크로 뜨면서 멈추게 됩니다. 생성 모드에서 값을 이렇게 바꿔보시고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동작을 안 하면 고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V 모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전압이 유지가 되면서 전류만 이렇게 가변되는, 대부분의 그 파워 서플라이가 하는 역할이 어떤 배터리를 에뮬레이션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역할에 충실한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CC 모드, 요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분야가 이제 배터리 충전할 때 쓰는 그런 모드고요. 전압을 일단 고정을 시키고 전류를 고정을 시키고 그 공급을 시키면은 계속 이쪽에 전압이 증가되면서 충전이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되죠. 보통 배터리 보시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셀이 있는데 납작한 그런 얇은 막들이 그쪽에 전압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전압이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충전이 거의 다 되면은 다시 CV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전류는 감소가 되고 CV 모드가 유지가 되면서 이제 완충이 되는 거죠, 배터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원리가 이제 CC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CC 모드랑 CV 모드의 그 동작 원리를 표로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R은 I분의 V에서 만들어 놓은 전류랑 전압에 의해서 계산되는 그 저항값이 나와야 될 부분, 이 값이 나와야지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데 계산을 해서 R은 I분의 V에서 이 나와야 될 R 값보다 적게 어떤 그 로드가 있다, 대상물이 있다 그러면 이 파워 서플라이는 CC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전류가 고정이 되고 전압만 움직이고, 만약에 나와야 될 저항값보다 크다, 그 대상물이 높다 그러면은 CV 모드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이 원리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한번 간단하게 퀴즈를 한번 제가 내보드릴게요. 5V 1A를 쓰는데 CV 모드로 동작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그 R은 I분의 V 해가지고 어떤 게 정답이 되겠죠? 2번이 되겠죠. 일단 5옴인데 5옴보다 커야지만 CV 모드로 동작하게 되는 그런 모드로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
파워 서플라이 대상물에 물리게 되면 우리가 그 대상물의 저항값을 잘 못 바꾸거든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워 서플라이에 전원을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 대상물의 저항값을 바꿔가지고 CC 모드로 바꾼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파워 서플라이가 CC 모드로, CV 모드로 동작을 하다가 CC 모드로 되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고, 아주 특정한 그런 파워 서플라이 소스 앤 매저먼트 이런 데에서는 아예 처음서부터 콘스탄트 커런트 모드로 동작을 시키고 CV 모드로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워 서플라이도 있기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일반 DC 파워 서플라이들은 CV 모드로 동작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퀴즈 내드릴게요.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1A를 콘스탄트 커런트 모드로 동작을 시키고 싶은데 어떤 조건을 해야지 그 CC 모드 동작을 할지 텍스트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A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1V 1A 그러니까 I는 R분의 F에서 딱 저항값은 맞는 것 같은데 볼테이지를 갖다가 제로로 설정한다 그랬죠. 계산하면은 CC 모드가 될 것 같긴 한데 이 모든 파워 서플라이에서는 아주 미세한 전압이라도 걸어줘야지 전류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형성이 되지가 않고요. A번 같은 경우에 B 같은 경우에는 1I분의 V니까 1분의 3옴 정도. 근데 아웃풋이 쇼트니까 저항값이 제로죠. 그래서 나와야 될 저항값보다 3옴 정도 나와야 되는 적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CC 모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C번도 마찬가지로 나와야 될 저항값보다 작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1옴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같이 CC 모드로 돼서 B하고 C가 이제 정답이 될 거고요.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그냥 설명을 바로 드렸는데요. 자, 이제 아웃풋 센싱 모드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파워 서플라이에다 대상물을 물려가지고 공급을 하다 보면은 로드에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쪽에다 어떤 전압을 설정하고 그 끝단에서 바로 그 전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대상물까지 가는 그 와이어 전압을 공급해 주는 그 선에 의해서 이 전류가 형성이 되면서 이 전류선에 대한 저항값 때문에 전압이 떨어집니다. 밑에 예를 보시면은 5V로 설정해 놨는데 이 저항 선 값이 만약 0.15입니다. 0.115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전압값이 같이 감소가 돼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5V 설정을 해놔도 끝단에서는 실제로 받는 거는 4.7V밖에 못 받거든요. 0.3V가 이제 감소가 돼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플러스랑 S 단자 이걸 바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근데 만약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대로 써도 되겠지만 아주 예민한 경우에는 요 0.3V 때문에 동작을 안 하거나 오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쓰는 모드가 지금 여기 있는 로컬 센싱이라는 걸 가깝게 센싱을 했다는 거고요. 파워 서플라이마다 S 단자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옆에 보면 플러스 S, 마이너스 S라는 단자가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센스의 약자입니다. 끝단에서 바로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쪽에서 짧게 연결해주면 이렇게 로컬 센싱이 돼가지고 선에 따라가는 저항값을 감소가 되는데 그 전압이 감소가 되는데 이거를 감안을 못 해가지고 그대로 떨어진 채로 공급을 하는 모드가 되고,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리모트 센싱이라 그래요. 달라진 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대상물에다가 이제 연결을 했고,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그 S선, 플러스 S는 플러스 S선까지, 마이너스 S는 마이너스 단자 있는 그 결선까지 연결해 주면은 여기에 있는 그 저항값에 의해서 손실되는 전압을 이쪽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센싱을 해서 알고 미리 더 높게 해가지고 출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5V를 세트해놨다 하더라도 이 계산을 해가지고 0.3V가 떨어지니까 출력 단자에서 5.3V를 출력을 해주고 끝단에서 받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설정했던 5V를 이렇게 무사하게 받는 거죠. 이 모드가 이제 리모트 센싱인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 쓰시는 분들 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실 것 같은데 혹시나 그 리모트 센싱 하셨나요? 만약에 길이가 길어서 물어봐가지고 안 했는데요. 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들어보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이런 게 있었네요. 우선 그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리모트 센싱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보호 모드입니다. 오버 볼테이지 프로텍션. 이게 전원을 공급하다 보니까
너무 높게 그 파워 서플라이에서는 잘 설정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볼테이지가 높게 올라가고 또 오버 커런트 모드가 또 있습니다. 아까는 전압, 아까는 커런트. 둘 중에 하나라도 설정해 놓은 값보다 먼저 높게 되면은 그 회로에 그 악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DOT가 타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텍션 모드를 걸어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없는 저가의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대부분의 벤치탑 모델에서부터는 다 이제 OVP, OCP가 제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압 전류 설정을 하고 혹시라도 이것보다 높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OVP, OCP 그 메뉴를 보시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을 지키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아예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SCR 그런 그 회로를 이용해 가지고 차단을 시키고 그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DC to DC 컨버터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OT, 오버 템퍼레이처. 마찬가지로 파워 서플라이 온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또 DUT라든가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OT 모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대상물의 파워 서플라이를 한 대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5V, 10V, 20V 이렇게 물려놓고 같이 쓰는데 하나의 파워 서플라이가 이상해가지고 아니면 DUT가 이상해서 아웃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빨리 이거를 멈춰야 되는데 일일이 기다리다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폴트랑 이니빗 신호를 같이 파워 서플라이 뒷단에 보면 커넥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지 체인으로 각각의 파워 서플라이끼리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폴트, 이니빗, 폴트, 이니빗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대에서 만약에 폴트 신호가 발생을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 쪽 폴트 신호를 주고 즉각 이니빗을 발생시키게 만들어서 다른 파워 서플라이 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서로 연락을 시키는 거죠. 이상해 해가지고 전부 다 멈춰버리게 만들어서 어떤 전체적인 그 환경의 보호를 순식간에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드를 제공을 하고요. 그 폴트 되는 순간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위험하니까 나는 이거를 폴트로 설정하겠다. 그런 그 파라메타 값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그 모드를 참조하신 다음에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끝에 단에 데이지 체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풋 단자는 TTL 인풋 단자 신호니까요. 그 신호 TTL 신호로 갖다가 이제 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파워 서플라이의 사양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소스 이펙트, 라인 레귤레이션. 이거는 주로 이제 그 인풋 단자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벽에다 전원 꽂을 때 거기에서 얼마만큼 전원이 깨끗하느냐, 노이즈가 타느냐에 따라 가지고 파워 서플라이가 반응하는 그런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이게 이제 스펙에 나와 있고요. 물론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소스 이펙트, 라인 레귤레이션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드 이펙트, 로드 레귤레이션. 이거는 반대로 출력단,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그 대상물 DUT에서 그 전원의 공급함에 따라 가지고 저항값이 약간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출렁출렁. 그럴 때 이 파워 서플라이가 설정해 놓은 값에 얼마나 유지를 하면서 노이즈를 덜 만들어내는지 하는 사양이 바로 로드 이펙트, 로드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요거는 이제 제품마다 틀리기 때문에 정밀한 그 분석이나 공급을 하신다 그런 게 필요하시면은 그 사양을 한번 살펴보시고 적은 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아까 설명드렸 아날로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물론 이제 리모트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PC에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몇 볼트 몇 암페어 다시 또 몇 볼트 몇 암페어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일일이 어떤 그 PC를 연결하고 하시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물리적 환경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파워 서플라이 출력을 높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 습기가 가득 차면 안 되기 때문에 팬을 세게 돌려야 된다. 냉방기를 더 세게 돌려야 된다. 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시킬 수가 없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 아날로그 프로그램 방법을 쓰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압을 소스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전류를 소스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입력값이 제로 0에서 5V, 0에서 1A, 5A라든가 그런 값을 설정해 놓으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668 시리즈 예를 들은 건데요.
네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번 그 커넥션을 하시면은 요거는 볼테이지를 소스를 써서 0에서 마이너스 5V 떨어질 때, 그래서 0일 때가 이제 그냥 제로고 마이너스 5V로 떨어질 때가 파워 서플라이에서 출력을 가장 높게 내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또 요거 밑에 거는 요런 두 번째 거로 연결하시게 되면은 0에서 플러스 5V가 이제 그 가변되는 영역이고, 센서에서 들어오는 전압값이 0일 때는 파워 서플라이가 제로지만 플러스 5로 올라갈수록 점점 최대치로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자동으로 그 센서의 그 결과값을 따라가지고 가변될 수 있게끔 하는 모드가 이 아날로그 프로임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지금까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기본 동작 원리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이제 오늘 제 세션 이후에 6700 시리즈가 이제 여러 가지 복합된 파워 서플라이라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할까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메인 프레임이 큰 게 있고 넓적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같은 모듈을 여기 이제 메인 프레임들이고, 뚜껑을 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그 원하시는 모듈 용량, 전압, 저지를 설정해가지고 꽂을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 요거는 뚜껑 열면 넓적하게 생겨서 네 장까지 꽂을 수가 있고, 요 높이가 1 UI 정도 돼가지고 한 5cm 정도. 시스템 렉 같은데 넣으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이런 모듈들이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뭐 36개가 나왔다 그러는데, 용량이 큰 것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모듈에 비해서 크기가 2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슬롯을 차지하는 그런 모듈이 되고, 이 그 파워 서플라이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디지털 볼트미터 역할을 이렇게 화면에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물파형 발생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오실로스코프 모드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로고 기능이 있어서 데이터 전압 전류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긴 시간 동안 추적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게 이제 전면판에서 사용이 가능하신 거고요. 전면판은 나중에 한번 직접 한번 보시고, 이물 파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파형들 설정을 해서 선택을 하면은 파라미터 값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뭐 펄스 위스라든가 전압 폭, 그리고 시간, 트랜지트 시간, 뭐 펄스 폭 이런 복잡한 파형까지도 생성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전면판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좀 번거롭기 때문에 PC에서 물려 쓰는 설치하여 쓰시는 1458A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물론 옵션으로 제공하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편리하십니다. 스코프 모드를 해가지고 파형 변화 이렇게 보시면서 이쪽에서 뭐 여러 가지 모드 같은 거 설정해서 볼 수가 있고요. 뭐 이거는 물려놓은 거 한번 대상을 사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아까 같은 1458 말고 벤치뷰라는 소프트웨어가 한 몇 년 전부터 제공이 됐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계측기랑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측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PC로 연결을 해서 그 결과를 시간 변화에 따라서 얼마큼 이렇게 변하는지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시기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짜시게 되면 물론 좋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 벤치뷰라는 소프트웨어 꼭 파워 서플라이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뭐 다른 스코프, 멀티메타 다양한 그 계측기들을 응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형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 펑션 제너레이터, 오실로스코프, 멀티메타 이런 거를 그 라이센스별로 이제 쓰시면 각각의 데이터, PC에서 값 설정, 전압조를 설정하는 것도 되고, 결과값 시간 인터벌을 줘가지고 몇 시간 동안 계측을 하겠다 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해드리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이제 두 가지가 제공이 된다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여기 있는 계측기별로.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치뷰 화면인데 여러 가지 보이시는 계측기들을 묶어놓고 동시에 수십 개의 계측기 변화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1458A라는 소프트웨어랑 벤치뷰라는 소프트웨어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시간상 이제 빨리 진행을 했는데 제가 다시 리마인드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파워 서플라이 그 토포로지 중에서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 또 하나는 SMPS.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파워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호 이물 파형 만들 때 쓰실 때 도움이 되는 그 소프트웨어 이름이 1458A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기본 기능을 제공하는 벤치뷰 그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PC에서 리모트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닌 자연적인 현상, 어떤 센서라든가 이런 입력을 받아서 파워 서플라이 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뭐 아날로그 프로그래밍 방법, 그리고 CC 모드, CV 모드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리마인드 좀 시켜드렸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